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의 치벤저스 제14탄 강남레몬치과 김영삼입니다. 네, 여의도 서울 선샤인 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정 MC 둘 말고 안산 이미듬치과 홍정표 원장님과 함께 내 충치에 알맞는 치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충치 치료 오랜만이죠. 충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본호동 이미듬치과에서 열심히 진료 중인 홍정표라고 합니다. 네, 학교는 독일에서 치대를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 치다 나온 걸 본인 말씀을 못 드렸네. 혹시 뭐 독일 얘기를 하면 독일로 인사만 한번 해주시죠. 지금 독일어로 독일 치다 나왔는데 의심하시는 분들 있어요. Guten Abend, mein Name ist Jean-Pierre Hong und ich arbeite seit 5 Jahren in Korea als Zahnarzt und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heute und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길어지면은 또 좀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다뤄진 많은 내용들과 굉장히 치과 치료를 좀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충치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치과 치료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적당하겠느냐, 그리고 그게 또 왜 그러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내 충치에 알맞은 치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발표자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먼저 환자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치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인터넷에도 많고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데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치과 의사들한테 사실 여기에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그림. 요런 거는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요 사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네이버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치아는 머리랑 뿌리 이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를 실제로 발치한 치아를 보면 요렇게 여기 머리와 여기 뿌리로 나눠져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검정색, 그거 이제 충치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도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구강 내에 입 안에 실제로 봤을 때 검은 게 있다 그러면 충치로 의심을 해요. 하지만 그 깊이 충치가 얼마만큼 이제 안으로 이제 퍼져 들어갔느냐, 요거는 위에서만 봤을 때는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충치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는 요런 치근단 이제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교익 촬영술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큐밍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치근단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은 치아 구조가 앞에 보여드린 것들과 똑같아요. 여기 치아 머리, 그다음에 여기는 치아 뿌리. 환자분들이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진료하실 때 이거 충치 진단하려고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했을 때, 만약에 요런 사진이 나온다면, 요런 사진을 찍었다면 환자분들 충치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충치는 대부분 치아 뿌리에도 생기지만 우리가 흔하게 이제 했을 때 보이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충치는 대부분 치아 머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원장님들이 아니면 치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때 요 부위에 여기가 치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점이 요렇게 1번 치아, 2번 치아 요 두 개의 치아가 서로 요 부분에서 겹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다른 촬영술을 활용해서 치아랑 인접해 있는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사이 충치를 보기 위한 사진이죠. 그렇죠.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있는 그 부위에 혹시나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니면 잘 안 보이는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추가로 독일에서도 많이 찍나요? 독일에서도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사실은 한국의 치과의 어떤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보다 높아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생각. 일단은 제 지금 생각은 한국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저희는 치과 의사들은 이제 충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충치가 왜 생기느냐, 어떤 게 원인이 되느냐, 막 이런 거를 뭐 세균 이름 이런 거 하는데 환자분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환자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화학 세균설. 여기 보시면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중에
충치를 만드는 세균이 있는 거고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영역 싸움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여기 당이 들어오면 당은 이제 단 거를 말해요. 탄수화물. 당이 들어오면 요 충치를 유발하는 충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균들이 이 당을 섭취를 해서 세균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뭘 먹겠죠. 당을 먹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결과물로 산을 만들어요. 이 산이 어떤 한 특정 부에 꾸준히 오래 쌓이게 되면 치아를 탈회를 시키고요. 조금 어려워지죠. 탈회를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기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탈회가 된 부분에 결국 구멍이 생겨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충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치아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예요. 무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게 뭉쳐져 있는 뼈거든요. 그 사이사이 유기질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충치가 먹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무기질로 돼 있고 아주 극소량 유기질로 돼 있는 치아의 껍데기를 이 산이라는 게 뚫고 들어가요. 그 산이라는 게 이 무기질을 다 녹여야지만 그래야지만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치아 같은 경우에 정말 장시간 이런 산에 노출이 되면 결국은 치아도 무기질이 단단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산에 의해서 녹는다. 탈회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구멍이 생긴다. 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이제 충치라고 환자분들은 조금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충치 진행 정도를 좀 나열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해왔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맞기는 해요. 요런 거 같은 게 좀 더 많죠. 그 다음에 점점 구멍이 커져요. 이제 아주 커진 거. 아이고. 충치 깊이는 알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요 충치랑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이랑 환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깊을지는 참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치 깊이를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요 페이지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엑스레이 한 장 찍어봐야 비용도 한 1,000원 추가됩니다. 1,000원. 한 장에 그렇죠. 1,000원 정도. 엑스레이 노출량은 거의 없다시피 무시하셔도 아주 치과 엑스레이는 아주 안전하고요.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냥 다 밖에 나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찍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충치에 알맞은 치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충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건 전 적극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충치 진단은 일단은 환자분도 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런 다음에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구멍이 뚫렸으면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환자와 대화해 본다는데 충치가 깊은데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치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냐가 변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저희 치과의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충치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치의 상태가 신경에 뭐 아니면 치아에 어느 정도로 이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제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충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떼우는 거고 하나는 씌우는 거예요. 자, 충치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하겠죠. 자, 있으면 처음에 떼웁니다. 그 다음에 떼우는 걸로 안 될 정도로 많이 썩으면 씌우는 거예요. 요런 사진.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 사진 보시면 충치 같은 게 이렇게 있지만 사실 사진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요런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은 거 있는 거 보이실까요? 자, 요 정도면 굉장히 깊은 충치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사실은 떼워서 제 치아에 손상을 덜 주고 원상복구가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일단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충치가 요 정도 사이즈다, 작아 보인다, 그럼 떼운다. 근데 뭔가 구멍이 났는데 막 혀가 들어가고 뭐 이 정도다. 그럼 이거 뭔가 좀 빨리 가봐야 되겠다, 치과를.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떼우는 거는 치과에서 당일날 그냥 바로 끝나게끔 한 번 떼우고 끝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떼우는 것과 씌우는 것과 그 사이즈가 애매한 그 중간 단계. 그게 이제 떼우기는 떼우는데 씌우는 놈처럼 한번 이제 본을 떠서
네, 그렇게 해서 떼온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떼온다, 씌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자분들이 떼웠는데 본인이 씌웠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씌웠는데 본인이 떼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재료 같은 경우도 뭐 직접 떼온다. 그럼 당일 치료 끝. 그런데 레진, 보험 재료, 뭐 요즘 아말감은 많이 안 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재료들이 있고 안산 이 믿음 치과에 아말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의도 선샤인 치과 안 써요? 네. 네. 저도 안 쓰긴 한데 독일은 원래는 썼었죠. 원래 썼었죠. 근데 가장 최근 몇 년 전에 안 금지됐어요. 써요. 네, 이제 안 써요. 근데 웃긴 게 독일이 아말감을 수출은 가장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만들어서 수출은 하는데 네. 자국 내에서는 네. 금지를 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쵸, 공식적으로는 거의 금지가 되긴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떼우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네. 씌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단계가 중요해요. 그냥 씌우는 게 있고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게 있고 네. 신경치료도 하고 침도 받고 그런 다음에 씌우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요 빨간색 요 단계에 가면 국가 의사들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진료 철학에 따라서 좀 진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요 같은 경우는 뽑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원장님 계실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 요거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자. 근데 그거는 환자분들이 치과 의사랑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상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치과 의사인데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환자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요걸 이해를 좀 잘 하시고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치의 선생님이랑 대화가 많이 그렇죠,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부분은. 그렇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끔 보면 진짜 뺄까 말까 고민도 같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돼요. 고민 많이 되는데 환자분 성향에 따라서도 치료 기준이 네. 달라질 저는 수가 있고. 환자분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뽑는 거를 네. 안 뽑으면 치아를 살리는 거고 뽑으면 치아를 뭐 포기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네. 대한민국처럼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보험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임플란트가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치아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치과 치료에 굉장히 정착이 잘 돼 있고 또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사실 이제 신경치료에서 기둥을 박아서 하시는 게 더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내원 횟수도 많고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도 좀 많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랑 원장님이랑 이제 네. 선생님들이랑 치과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네. 어떤 가장 적합한 치료 네. 그리고 환자분이 가장 원하는 치료로 서로 상의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입니다. 충치라는 거는 일단 생겼다 하면 자꾸 커져요. 네. 이거를 만성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검은 게 보이면 일단은 치과 가서 확인 받으세요. 네. 충치가 아주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치과 치료가 좀 저렴하게 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떼우는 거 당일날 떼우면은 그냥 하루 만에 끝나겠죠. 치아 충치 치료의 범위가 작으니까 수루 불편감이 덜해요. 하지만 신경치료하고 심을 받고 덮어 씌우고 하면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일단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을 박았는데 씹으면 내 것 같겠지만 이미 그 치아는 치료할 수 있는 만큼 다 치료를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 해갖고 살려놓은 거죠. 치료 후에 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치료하고 수명도 조금 짧으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치아는 가장 조금 손댈 수 있을 때 치료받는 게 가장 좋다. 네. 네, 제가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결론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충치인가 생각되면 지식인에 물어보지 말고 치과에 가자. 네. 정답.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뭐 특정 서비스 꼭 저게 막 무슨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인이라는 게 그냥 뭐 그렇죠. 인터넷 올려보죠. 주변에 뭐 아시는 분 이런 분한테 물어보시지 그렇죠, 마시고요. 그렇죠. 네. 지식 있는 사람 말하는 거지 그렇죠. 특정 서비스가 아니죠.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잘 마무리해주세요. 이거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거하고 저렇게 다르게 생긴 아. 거를 이게 오늘 이렇게 안산 이미듬 치과 홍정표 원장님과 함께 충치치료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